초등학교 학생부는 어디다 써먹을 수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죠. 초등학교 학교 생활 기록부는요, 첫 번째로요, 진로 활동 영역이 상급 학교에 제공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진로 활동란에 들어가 있는 어떠한 부분에 대한 장점을 보여있는지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12년간 누적해서 상급 학교에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 친구가 그러면 굳이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과학자 또는 뭐 미술가 또는 이런 직업들에 대해서 항상 같아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초등학교 때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진로가 고등학교 때까지 갈 거라고 믿지 않아요. 말도 안 되죠. 네. 그 사이에 진로가 직업이 없어져도 100번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는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거기에 대한 오해예요. 우리가 입시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앞으로 고입, 대입에서 이렇게 네 가지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학업 역량은 공부를 얼마나 잘하지? 인 거고요. 전공 적합성은 얼마큼 네가 원하는 진로에 대해서 뚜렷하지? 인 거고요. 발전 가능성은 지금은 직업과 연결되진 않았지만 이 가치를 보니까 얘가 충분히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에 대한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인성은요. 착해 이거 아니고요. 우리 친구가 다른 친구들과 참 같이 활동을 잘한다 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죠? 어렵게 쉽게 풀어드릴게요. 그런데 진로에 대해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보라고 말씀을 드리면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 학부모님들한테는요, 발전 가능성과 인성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가 아직 어떤 공부를 잘하는지 모르고요. 우리 친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초등학교 1, 2, 3, 4학년 친구들은 대부분 부모님들이 이거 해봐 라고 준 거가 자기가 잘하니까 그거가 제 직업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봐야 된다? 발전 가능성. 우리 친구가 이런 역량이 뛰어나구나. 그 다음에 인성. 우리 친구가 친구들과 만났을 때 이런 것도 잘 하는구나를 보고 저 직업과 어울리겠구나를 꾸준히 판단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걸 판단하고 난 다음에 직업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선택을 한다. 한마디로 발전 가능성과 인성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으로 가져갈 때 볼 수 있는 사이트는요, 추천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커리어넷, 두 번째로 워크넷, 세 번째로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더 추천드리는 사이트는 이 사이트입니다. 제 홈페이지예요. 왜냐하면 세 가지가 다 링크에 걸려 있으니까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나중에 이런 부분을 찾는 겁니다. 내가 학생부를 보니까 지식, 성격, 흥미, 가치관 등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보고서 우리 친구가 원하는 진로를 선택해 보니까 이런 요소들은 우리 친구가 가지고 있고 이런 요소들은 가지고 있지 않아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친구의 진로는 앞으로 꾸준히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진로를 기준으로 놓고 우리 친구를 맞추기만 하면 단순히 하면 진로가 바뀌면 우리 친구가 나 뭐 해야 되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친구의 장단점을 생각해 놓고 진로 선택을 하면 나중에 진로가 바뀌었을 때 이렇게 되죠. 지난 진로는 내 이런 장점 때문에 선택을 했었던 건데 지금 보니까 이런 장점이 이 진로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걸 선택을 했어. 라고 한다면 사실 자기소개서나 면접으로 진로가 변한 것을 학생부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진로가 이거 A였다가 B가 되는데 자기가 그냥 재밌어 보여서 좋아 보여서 남들이 좋다니까 라고 선택을 했을 경우엔 학생부에서 보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갖춰야 되는 건 무엇이다? 어떠한 진로를 몇 가지 탐색을 해보면서 우리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지식, 성격, 흥미, 가치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무엇이 있고 없는지에 대해서 찾아보는 것이죠. 이거를 나중에 뭐 직업 성숙도 등등 다양한 표현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깊게 최육찬 원장님과 함께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제가 이 커리어넷 등등 세 가지 만나보는 내용들은요, 다음 달 주제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급 학교의 진로형 활동 제외하고서는 언제 사용을 하느냐? 두 번을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로 영재학교를 지원하는데 중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때 지원할 경우엔 사용을 해요. 다른 고등학교는 중학교 3학년 졸업한 다음부터
입시를 할 수 있지만 영재학교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시가 6월에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중학교 1학년에 6월에 진행을 하면은 중학교 학생부가 있을까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부 제출을 해요. 중학교 2학년 때도 마찬가지인데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내용만으로 우리 친구를 표현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거랑 같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지원자는 8개 영재학교가 필수로 초등을 제출을 해야 되고요. 전전년도까지는 4개 학교가 2학년 제출을 했었었는데 올해는 서울과학고등학교까지 포함해 5개 학교가 학생부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을 제출할 때 이때 제출용으로 학생부를 제출하게 돼요. 이 3가지 사항 말고는 초등학교 학생부를 점검하거나 확인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학생부를 점검할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공계 목표가 아니라면 2번, 3번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공계 목표가 아니신 분들은 초등학생부를 안 읽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학생부를 점검해 봐야죠. 점검. 우리 친구가 6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한 걸 점검을 해야 앞으로 중학교에서 3년 동안 어떻게 기재가 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좀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지금은 이제 컨설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드리고 부모님과 1대1로 소통을 해서 굳이 제가 평가지라든가 이런 걸 하진 않지만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6년 동안 학원을 다녔는데 학원에서 평가지나 설명서가 하나도 안 나오고요. 상담지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 학원을 안 끊으실 겁니까? 아마 끊으셔도 100번을 끊으실 거고요. 컴플레인을 걸어도 100번을 걸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초등학교 학교생활교육부는 안 읽냐? 이거 되게 물음표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 지금 생각하셔야 될 건 이제 학생부를 읽자. 학생부 안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자입니다. 그런데 기준은 초등학교 때 단 하나, 우리 친구의 진로를 선택을 하는데 우리 친구의 장점과 단점이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확인하자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재교육과 고입에 대해서 왜 하나요? 추천하나요? 등등등 얘기가 나오시는데 오늘 제가 유튜브에 올렸을 거예요. 뭐냐면 영재교육 제가 그 문자로 보내드렸을 거예요. 뭐냐면 영재교육원을 왜 해야 되는지 하는 장점이 무엇이 있는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저는 하나 더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영재교육원을 지원해 보면요. 학생부를 디테일하게 보게 되고요. 어쨌든 간에 분석을 해서 중학교 때는 저걸 잘해야지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컨설턴트로서 실제로 중학교 2학년 친구, 3학년 친구가 영재학교 간다 또는 자사고 간다라고 해서 이 자기소개서 초본 한번 받아봤을 때 우리 친구가 영재교육은 가본 친구인지 안 가본 친구인지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글감과 그리고 자기가 뭘 부족했는지 채워넣는 퀄리티가 다릅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부분들은 초등학교 학생부를 꼭 점검해라. 그런데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고입과 대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